이번 주말 동안 각 국가에서는 이번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한 그러한 각종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얼마만큼 약효를 낼 것인가, 즉 약발을 어느 정도 먹을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의 패닉 상황이 진정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일단 패닉이 진정을 보이는, 진정세를 어느 정도까지 보일 것이냐, 그 다음에 각국의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을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신제품 출시를 계속해서 미뤄왔었는데 이번에 하반기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빨라지게 될 테고요. 이르면 4월달부터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이다 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방콕 쪽들. 네, 방콕은 이제 더 이상 해외 도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방에 콕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외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업종, 바로 게임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 업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늘어난 방콕 쪽에 대한 반사 이익 관련주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냥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이다, 그냥 기대감을 막 가지고서 진행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승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들이 안정화되고 거기에 대한 무언가 희망의 가닥들이 보여야지만이 이런 상황들이 진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번 주에는 그래도 패닉의 양상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워낙 이렇게 변동성이 컸고 또 이러한 충격파들이 바로바로 체감적으로 느껴졌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좀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바라는 부분들은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 물론 다 좋은데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만큼 또 빠르게 시장에 흡수가 되고 통과가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24%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이런 식의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 지표들이 월말에 많이 발표가 되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그렇게까지 좀 녹록치는 않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지금 이렇게 경제지표가 이런 상태에서 좀 나쁘게 나와버리면 그것 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그대로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인 이슈들을 빨리 해가지고요, 이런 지표에 대한 어떤 충격들이 시장에 전달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산업부터 해가지고요, 즉각적인 지원이 없으면 파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힘든 이런 이야기들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국내 항공사들도 저가 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전 노선 폐쇄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선을 움직여봤자 겨우 이제 국내선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비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단체 파산,
즉 연쇄적인 부도의 상황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만 뭐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해서 또 위안을 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만 아니야라고 해서 우리도 충격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충격받고 쟤네도 충격받으니까 다 괜찮아. 어차피 다 같이 망하니까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위안 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쟤네들도 힘들어. 네. 그냥 나도 지금 힘든 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쟤네들은 힘들든가 말든가 일단은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네. 자,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 좀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지표 발표가 좀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인데요. 오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미국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좀 있고요. 뭐 이거는 뭐 근데 특별한 얘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러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겠다 뭐 등등의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뭐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뭔가 미국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뭐 이제 물론 이제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을 확 결정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한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4일 날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는데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내려가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PMI 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50포인트가 이제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50을 넘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이전치는 50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5.1이 나오니까 요거는 조금 나빠졌을 것이다.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가 나빠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핵심 내구재 지표하고 그냥 내구재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내구재 지표 같은 경우는요, 0.2%에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로 조금 이제 나빠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핵심 내구재 같은 경우도 플러스 0.8에서 마이너스 0.4%로 나빠지는 모습입니다. 내구재 주문 역시도 지표상에서 나쁜 예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일날 발표되는 지표는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이제 이전 수치는 28만 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건수에서는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예상치가 75만 건 정도가 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예상하는 수치는 지금 80만 건 이상의 그런 포인트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골드만삭스거든요. 얘네가 조금 오버하는 경향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골드만삭스에서는 22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무려 10배죠. 그러니까 28만 명 정도 수준에서 지금 시장 예상치는 75만 명. 그런데 이제 월가에서는 전망치가 87만 명인데,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225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오바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이거 좀 봐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그 발표되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골드만삭스의 예상치대로 220만 명이 나오게 됐다, 그렇게 된다면 골드만삭스의 예상치인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24% 나온다는 거, 그 말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 중요한 경제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00만 건 밑으로만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안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슈성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일 같은 때는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소비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지금 집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되어 있네요. 지표를 보게 되면은요, 미세하지만 조금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딱히 잡아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나선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라면 시장은 변동성을 거기에 따라서 보여주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체력이라든지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상방으로 열어놓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바닥은 어느 정도 잡긴 잡은 것 같아요. 근처에 온 것 같긴 한데 뭔가 한 방이 좀 부족한 상태죠. 그런 것 같은데라는데 그 결정적인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더 몸을 사리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안정화된다라면 여러분들도 시장을 좀 달리 보는 그런 관점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신중하게 대응하자. 지금 사고 싶다라면 정말 너무너무 사고 싶어서 정말 안달병이 나가지고 미칠 것 같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원래 사고자 했던 돈의 한 10분의 1 정도만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상황을 잘 보시고 대응이 가능해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일단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패닉 진정을 위한 그런 무언가가 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정책이 얼마만큼 빨리 이 흡수가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표들은 약간 좀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조금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다.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이야기입니다. 애플의 신제품. 애플이 이제 신제품 출시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 애플의 어떤 생산 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그 공장이 멈추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잘 돌아가지 못하고 막 그런 모습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밀어주고 그 다음에 생산 차질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상반기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비단 뭐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들이 이런 상황일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애플이 신제품을 아주 늦게 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걱정과는 다르게 4월에 그냥 바로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애플의 고객들은 대체적으로 좀 충성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신제품이 딱 나왔다. 그렇게 된다면 애플을 사고자 하는, 왜 그동안 또 목말랐을 테니까요.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는 순간에 매수가 확 쏠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2분기 이후부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수요와 실적 같은 부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애플의 그런 신제품 같은 경우는요, 하반기에는 5G를 동반한 신제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5G가 없었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그냥 카메라에 의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뭐 5G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게 된다면 뭔가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관련 있는 기업들 확실히 이런 주가의 어떤 반등, 기대감들 좀 가져볼 수도 있다라고 분석들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부품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부품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신제품이 좀 잘 팔리게 된다. 또 기다렸던 신제품이었기 때문에 좀 잘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잘 팔리는 상황 속에서 부품주라든지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실적 기대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뭐 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이 무조건 뭐 늘어나서 이렇게라고 보기보다는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무언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포인트는 이런 기대감들이죠. 네, 애플의 판매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기업에게 수혜가 크게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애플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테마에 같이 묻혀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과 관련된 부품업체 주가들을 최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제품 연기라든지 또는 수요의 감소라든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평균 주가가 45% 정도 급락했다고 합니다. 반토막 수준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네, 매수 매력의 저평가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애플에 관련된 부분들, 부품주들은 이제부터 조금씩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애플의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종목들로는요, 삼성전자나 LG 이노텍, ITM 반도체, BH 뭐 등등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기업들이 빠르게 주가 복원을 할 것이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부분들이 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같은 상태에서 호재가 나와주게 된다라면 주가를 부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콕
쪽들, 네, 방콕 쪽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너 해외여행 어디 가냐, 뭐 휴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나 방콕으로 가, 막 그러면 와, 너 지금 방콕 해외여행도 가냐,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방콕이 이제 방에 콕 처박힌다, 뭐 그런 식의 은어였었죠. 네, 요즘엔 이런 말 쓰면은 아저씨 아줌마 얘기 들어서 절대 밖에서 쓰시면 안 되는데, 기자가 아무래도 이제 아저씨인가 봐요. 방콕 쪽이라는 말을 쓰다니 이럴 수가. 네, 아무튼요. 네, 이 방콕 쪽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무언가 이제 수혜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뭘 할 것 같아요? 게임이나 쇼핑 또는 TV 본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 게임, 그 다음에 쇼핑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만히 TV 보다 보면 요즘에는 중간중간에 계속 그 쇼핑 광고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또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상품을 어찌나 그냥 맛깔나게 설명을 잘하는지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화를 하고 있거나 카드를 꺼내고 있는,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 손목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네, 다들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것도 뭐 공부하는 것도 한두 시간이고 하루 이틀이 아니겠습니까? 게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게임주들은 이제 무조건적입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무조건 게임주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많이 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지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 과금 유도라고 하는 거죠. 이 현질? 네. 현금을 써서 이렇게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돈들을 좀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하는 사람이 또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기사에서는요, NC소프트를 이제 뭐 대장으로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NC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 관련 종목군들도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집안에 머무름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온라인 쇼핑, 즉 홈쇼핑 관련한 그런 종목군들, 뭐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 그런 기업들, 내가 평소에는 이마트를 자주 갔는데 이제는 이마트를 가지 않고 이마트 몰에서 시켜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뭔가 수혜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컨텐츠, 네, TV를 보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해요. 재방송만 보니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새로운 컨텐츠, 영화를 사서 본다라든지, 네, 그런 상황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한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내가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에서 수혜주들을 찾는 것들도 어느 정도 해석이 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보실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자도요, 아내의 장바구니에서 뭘 했다고 그래요? 투자에 그런 기운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거 사왔어? 그거 요즘에 상품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 기업을 매수해보거나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또는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물론 게임주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증권사 이야기든 뉴스 기사든 나오면은 물론 좋겠습니다만, 이런 쪽만 또 맹목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서 찾아보시면서 네, 잘 한번 캐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렸고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가벼우면서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이 패닉 상황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이냐, 그것을 위한 각국의 정책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애플의 신제품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두 번째 이야기에 따라서 이 부품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늘어난 방콕족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게임이라든지 온라인 쇼핑 또는 컨텐츠 관련한 부분에서의 수익을 만들어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이나 시세 폭락 등 값이 쌀 때는 단호하게 매수하라. 그리고 매수한 후에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즉 시장의 가격 평가가 높아질 때까지 3년, 5년, 7년이라도 끈기 있게 기다리면 된다. 장기 투자의 기본, 돈 버는 기본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뭐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가격이
쌀 때는 언제인가? 폭락했을 때.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 사놓고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면 그냥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조금 기운 내서 활기차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변동성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 상황, 그 중심에 놓여 있을 때는 멀미가 날 만큼 어지럽고 힘드시겠습니다만 이 구간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 가까이 왔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희망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힘차게 출발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